막 오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냐면 투자자들이 사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오를 때. 결론을 내야죠. 이쯤 됐으면 이제 실패. 일반 주택 폭락했었어요. 이제 아파트 신문기사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수익률 2, 3%짜리 안정적으로 먹으려고 이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요게 조금 그런데 막 이 정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오랜만에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좀 항상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근래 동안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의 이슈가 차차 좀 저물어 간다. 아파트 이슈는 저물어 간다. 자, 뭔가 쳐 올랐으면 언젠간 내려가고요. 다른 게 올라가고 할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우리 하우스 포어라는 용어 아시죠? 우리 그거 언제 썼죠? 그거 5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지금 하우스 푸어 낯설지 않으세요? 하우스 푸어라니요. 지금 서울에 집까지 있으면 2015년이랑 지금이랑 보면 한 시간인데 2배 정도는 더 올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을 내야죠. 이쯤 됐으면 이제 실패. 실패죠. 뭐 어떡합니까? 결과가 이런데. 대책, 공급 대책 같은 거 보면 저는 지역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응? 어떻게 알았냐? 당신 뭐 정권 핵심에서 무슨 중요한 정보를 얻었냐? 공공연히 다 했던 얘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같이. 그 부지들 다 계획에 있었던 부지들이고,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구석에서 다 쓸어 모아서 찾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이미. 그런데 발표를 안 하고 정책 시점을 놓친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공급하자고 얼마나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공급 왜 못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 공급한다거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호재, 개발 호재 효과로 때문에 더 올라갈까 봐. 그래서 못한 거예요. 도시 재생도 못 건드린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를까 봐 못 건드리는데 결국은 실기를 한 거죠. 시기를 놓쳤는데 이제 하네요. 2년 전에 다 논의됐던 얘기들. 서울 구석구석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나 다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다음에 처음부터 이 여당 쪽 인사들도요. 2가지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2가지가 뭐냐. 보유세하고 공급입니다. 근데 공급은 우리가 뭐 상상 초월하게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 공급한다고 상상 초월하게 오르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공급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언제 봤죠? 이명박 정부 때 봤잖아요. 아, 보금자리 판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폭락했었어요. 보금자리 싸게 공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어땠는지 폭락할 때. 그거 살리려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규제 풀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공급을 당장 안 돼도 시그널만 줬어도 되는데, 한 달 안에 시그널만 줬어도 되는데, 너무 늦어서 안타깝다. 그 다음에 보유세는 올린다고 그동안에 찌끔찌끔 올린 거거든요. 그럴 거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지금 한 번에 올렸어야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 이슈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임대차 3법인데요. 이것도 좀 속상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도 2년 전에 다 얘기됐던 겁니다. 상가하고 해서 그때 통과시키려고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용 잘 아시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애를 먹겠죠. 그리고 현재 전세 들어있는 분들은 전세가가 지금 내릴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갱신해서 또 인연을 벌어 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전세가 상승 일부 부분만 잘 넘긴다고 한다면 일단은 대선이 얼마 남았죠? 대선 때까지 해서 대충 뭐 넘어갈 수 있는 정치 구조는 생기네요. 제가 뭐 그걸 바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이슈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아파트 신문기사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덜 나올 것 같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 좀 오르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끝물인 것 같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수도권이나 서울 안정적인 지역은 그럭저럭 그냥 유지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폭등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디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약간 뭐랄까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 저 혼자 조금 빨리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건 올랐고요. 이미 실패다 이거는. 그리고 정부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뒷끝장렬하면서 정책이 나오냐? 축구로 치면 지금 10대 빵으로 졌거든요. 근데 마지막 5분 남았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뛰어야 공항에서 욕을 안 먹잖아요. 그래도 아파트가 부동산 일부니까 실수요자들은 기회 보셔서 금매 나오거나 경매를 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꼭 대단지 큰 아파트 아니라도 거주하기 좋은 집 그냥 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심적인 건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이건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가. 대부분의 매수는 언제 일어나요? 오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지막 끝물이고 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대차 3법이나 펀더멘털 있는 지역은 그냥 조금 자기 거주하기 좋은 막 크게 대단지라든가 뭐 재건축 호재라는 걸 보지 마시고 실거주물 하나 사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수요자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투자 입장에서는 2주택, 3주택 되면서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냐? 불나방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뭐 50%씩 지금 급등한 1년 사이에 그런 물건들 우리가 왜 사야 되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 조정이 크게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크게 오르지만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다. 자, 그럼 뭐 살 거냐? 상가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하지만 상가 부분은 계속 우리가 물건을 보면서 이제 사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 상가를 왜 사야 되냐면 어떻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을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일본 문화를 봤는데 대형 매장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마트 같은 게 없고 편의점이 잘 돼요. 15년 전에.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보다 못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부터 원래부터 일본은 벌써 싱싱한 제품을 소량으로 사 먹는 임금 편의점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딱 그렇게 가고 있죠. 편의점 잘 되죠. 골목 상권 잘 되죠. 잘 됩니다. 골목 상권 1층은 뭐가 돼도 돼요. 그래서 골목 상권도 유동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데면 할 만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15년 전에 일본이 수익률이, 상가 수익률이 엄청 적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월세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대였어요.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 당시에도 거의 제로금리였고 우리도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앞으로 수익률 2, 3%짜리 안정적으로 먹으려고 이제 혈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정기예금 2%가 안 되니까. 요즘 대출을 딱 2%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아주 안정적인 작은 수익이라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독주택 같은 거라도 1층에 상가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조금 가려 들으셔야 되는 게 유동인구가 있는 수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지방도시나 이런 데들은 안 돼요. 자, 다음에 토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토지는요 한 가지만 고수하세요. 우리가 토지 보통 얘기할 때 도로 잘 보고 공법상 제한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은 주의 잘 보라. 토지는 주의가 중요해요. 내 땅이 좋아도 주의가 엉망이면 내 땅도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걸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작고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품성이거든요. 토지를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셨어도 이걸 실제로 팔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토지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맞아요. 아파트 팔듯이 절대 그렇게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데 반드시 팔려요. 반드시 팔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 사는 데 있어서는 경매가 최고입니다. 제가 뭐 경매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그렇게 싸게 못 사요. 솔직히. 토지는 경매로 사면 30-40%는 싸게 사요. 실제로. 자, 그래서 토지를 하셔야 되는데 경매를 사도 뭐 토지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뭐 명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가서 중개업소 가서 사듯이 사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요것보다도 어떤 게 잘 팔리는지를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예를 드릴게요. 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걸 누가 살 것이냐. 아파트는 그 고민 안 해도 됐잖아요. 사잖아요. 오르고. 자, 토지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오로지 상품성인데 상품성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 문어나 뭐 게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닷게 같은 거 이런 거 다리 하나 없으면 가격이 엄청 빠지죠. 다리 하나 없는데 예, 막 30%씩 싸죠. 사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요게 조금 그런데 뭐 이 정도야 뭐 사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포장까지 딱 돼서 완제품으로 백화점에서 사듯이 이런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라고 물으신다면 예, 경매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토지 경매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토지 상품성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상가는 골목 상권, 1층 쪽. 대형 상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토지 쪽으로 또 하나 이슈가 코로나 여파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도 있어요. 나홀로 이런 개념이 강하죠. 요즘 독신 이런 것도. 이 놀러 가는 것도요. 요즘 혼자 캠핑 다니는 사람들 많은 거 아세요?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된 거 아세요? 예, 엄청납니다. 자, 캠핑은 되게 심플해요. 진짜 자연환경이 좋은데요. 물론 인허가 요건이 있어요. 도로 규정도 있고 예, 정화조 설치에 관한 기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캠핑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요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에 있으려면 아주 수려하거나 내지는 일반적으로 좀 물이 좀 흘러줘야 되죠. 그런데 바로 딱 붙은 이런 예쁜 땅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땅들 앞으로 캠핑장 계속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럼 캠핑장이 계속 들어서면 많아지니까 가격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캠핑장이 늘어난 만큼 캠핑 가는 인구도 늘어날 거예요. 더 편리해지고 더 세련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캠핑장 할 수 있는 이런 토지들, 수려한 경관 가진 이런 토지들 앞으로 굉장히 귀해질 거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교통이 그래도 너무 나쁘면 안 돼요. 진짜 선수들은 오직 캠핑 가는데 너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접근성이 좀 갖춰진 수려한 곳 이런 곳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땅들은 다 전원주택이나 집을 지으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건물을 뭐 짓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이 싼 땅에다 건물을 지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아무리 올라봤자 전체적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을 자제하고 자연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제 캠핑장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세가 될 것 같고, 다음에 농막 용지도 요즘 뜨네요. 그렇죠. 저는 농막은 2015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면 전원주택 가질 때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막 질 수 있는 거. 근데 농막은 뭐 도로도 없어도 되고 요건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가서 농막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농막 질 만한 소규모 토지들. 지금 뭔가 규집합이 있죠. 다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크면 안 되는 게요. 크면 자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벌써 언제부터 못했죠? 한 20년 돼가요, 지금. 땅을 못 자릅니다, 내 맘대로. 땅을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 맘대로 잘라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거 다 엉터리예요. 가분할을 갖고 파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분할해 놓고 나중에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지목도 바뀌고 땅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상태에서는 그냥 가분할인데 분할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게 귀한 거예요. 만약에 경매로 한 20부지가 쫙 나눠져 있고 물거다. 자, 보세요. 무조건 됩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한 개씩 꽃감 빼듯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토지들. 작은 토지들 대세가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작은 토지는 소유자가 많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구체적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죠. 왜냐면 아파트는 지역 찍어주면 그냥 사시면 됐어요. 그쵸? 예. 상가 토지는 뭔가 껐떡지근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공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연으로 우리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맞이할 수 있는 시장 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물건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매를 전문으로 하니까요. 최근 낙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었으며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예, 이렇게 어떤 거? 상가하고 토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물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공유중개사 공부하듯이 뭐 이론부터 해야 하고 공법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한 2%뿐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정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물건을 까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상가와 토지 대세로 이제 앞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투자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빨리 다른 분들보다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제 의지대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